고속도로는 시흥 쪽으로 마도 분기점에서 송산 마도까지 10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네, 부드럽게 돈봉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드럽게 돈봉투. 네.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인데 선거 때마다 선거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봉투가 아직도 있습니까? 이 의혹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일단은 그런 게 돈다라는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렇죠. 네. 아직도 선거 때마다 네, 돈 있는 것 같아요. 네, 당내 근데 선거에도 이제 돌아다닌다. 이게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만 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그래서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 우리 편이고 아니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안 주더라고요. 안 줘요? 왜? 못 믿는 거지.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게 증거가 있어서 이번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녹취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정치권에 뭐 여야를 막론하고 막 흘러다니긴 하는데 또 의심도 막 가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너무 상세하게 증거가 다 까발려져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어쨌든 지금 이게 문제가 지금 됐고 네, 증거가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네. 그럼 처벌해야죠. 처벌하고 그렇죠. 이번에 정말 근절을 해야 돼요. 근절을 하고 국민의힘도 이건 뭐 이렇게 우리는 전혀 상관없고 이거는 민주당만의 고질적 병폐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고 정치권 전반의 어떤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게 없어질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들도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 누구는 어떻게 했다더라. 예.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 나가는데 수십억 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최고위원 나가는데도 뭐 몇억 든다 이러거든요. 그게 다 뭐겠어요? 뭐 돈봉투든 아니면 뭐 밥값이든 이런 것들인데 그런 이제 잘못된 관행들 이거 근절해야죠. 네. 네. 2년 전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재명 대표는 원외에 있었고요. 당 바깥에 있었죠. 지자체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사과했어요. 깊이 사과한다 그래놓고 송영길 전 대표 조기 귀국해 하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거는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 국민의힘인가 뭐 무슨 당이었는지 당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한나라당 뭐 신한국당 뭐 요때인 것 같은데 그때 박희태 전 대표 그죠? 네. 예, 기억나죠? 네. 그 돈 사과 상자 네, 뭐 네. 이런 난리가 났잖아요. 예, 예. 그때 박희태 대표가 책임지고 다 물러났죠. 예. 예, 물러나고 거의 뭐 당의 쑥대밭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된 계기가 그런 것들 아니었나 싶은데 맞나요? 저도 헷갈려서 어쨌든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사안은 그냥 단순하게 한두 명이서 주고받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전당대회를 하는데 돈봉투를 뿌렸다 이렇게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대적으로 민주당이 세신한 계기를 삼아야 되고 대표도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당연히 즉각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전체에 한번 이것이 큰 어떤 소용돌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자성의 계기로 삼고 오히려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이 돈봉투 의혹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제가 느껴서 죄송합니다. 일단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민주당 내에서 스스로가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오히려 이 사건을 좀 진상조사를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봐요. 진상 조사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이걸 먼저 밝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정치 탄압이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는 사실 별 필요 없는 얘기고. 그렇죠. 남도 다 했다. 어느 선거나 다 했다. 이거는 할 말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물론 그렇게 의심이 드는 상황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그렇게 내세워 가지고 뭐 그거는 딴 데는 안 그럴까 뭐 우리만 그럴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저는 전혀 그건 잘못된 자사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번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진상조사 철저히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건 당연히 좋은 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에 2008년도였나요? 그때 한나라당에서 전당대회 때 300만 원 돈봉투 나와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이번에는 금액이 좀 크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좀 정치에 대해서 신뢰를 좀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이거는 뭐 내로남불할 필요가 없이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당에서도 전당대회 때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밝혀가지고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문제고 네. 이건 일단 밝혀졌으니까 네. 이거 철저히 파헤쳐서 처벌받을 거 받고 이번에는 정리해야죠. 그런데 녹음 파일, 녹취록이 있어요. 이게 좀 다른 사건과 좀 다릅니다. 네. 이게 어떻게 파장이 커질까요? 지금 그 이정근 씨가 말하자면은 사실 검찰 수사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재판까지 해가지고 1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네. 이제 갑자기 요즘 들어서 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건입니다. 예, 물론 그러긴 하겠지만 네. 왜냐하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핸드폰에 들어있던 3만여 개의 통화 내역이 지금 나오면서 이 얘기가 불거져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다면은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나오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 내에서도 이 전당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게 그 당이 불가매수한 이 공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당원들의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특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 민주당에서는 녹취록 이런 거 앞하고 뒤가 다르다. 2년 전에 얘기 나온 거하고 뒤에 나온 거랑 짬뽕을 섞어가지고 자꾸 얘기한다는 이런 그래서 식으로 막 이거 얘기를 이 진위 해요.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 서로 뭐 다른 내용이다. 맥락이 안 맞다. 막 이런 얘기 네. 자꾸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렇다면 그냥 정확하게 수사해보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아니 프레임 안에서 막 공방 벌이면 뭐 합니까? 이거는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하고 빨리 인정하고 빨리 깨끗하게 이거는 털고 가야지. 네. 이걸 뭐 세부적인 걸 가지고 공방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왜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냐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한다는 이거 굉장히 적절치 않죠. 네. 아니, 물론 특히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고 엎드리고 이 부분을 쇄신하고 처벌받고 다 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요 국민들 다 알아요. 왜 지금 났지? 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이 사안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류난재님께서 여야 할 것 없이 금권 선거하는 정치인들, 정치 브로커들은 다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돈봉투 의혹 자체 조사는 안 하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항상 검찰 수사 믿을 수 없다, 정치적이다, 편향적이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체 조사를 안 하고 검찰한테 맡긴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조사하면 또 이게 뭐 신뢰성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할까봐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선회를 했을 경우 얘기인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세 분이 그때 네. 3파전으로 치러졌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득표율이 35.6%였어요. 예. 근데 홍영표 의원이 거의 2등했는데 비슷했어요. 35.01%였어요. 그러니까 0점 몇 퍼센트. 우원식 후보도 거의 비슷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돈봉투 얘기가 딱 나오면 그때 돈봉투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나한테 오늘 몇 표가 글로 갔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 부분을 자체 조사하는 게 또 다른 갈등을 낳을까 봐 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갈등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은 당이라고 하는 게 결국 당원에게 신뢰를 줘야 되고 이게 꼭 그러니까 자기네 당을 지지한 사람들만을 보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내부적으로는 물론 조금 갈등의 소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 돈봉투 사건이요.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보수 정당에서 터진 것보다 훨씬 더 타격이 클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어쨌든 이게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제 개혁적인 것을 바라는 그 눈높이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난 정권 때도 이제 부동산에 여러 가지 우리 LH 사태 터지고 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한 게 민주당 이제 소위 말해서 민주화 세력이라고 했는데 결국 기득권화됐구나 하는 이런 이미지가 덧씌워진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민주당이 과거에 민주화 세력 이 주축이 되긴 했지만 그때가 벌써 87년이니까 지금 보면 뭐 30년 이상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 세력도 우리 사회에서 결국 기득권화되었구나 하는 이것이 국민들한테 굉장한 실망이고 또 저도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비판했는데 이번에 이런 것까지 터져버렸으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냥 대충 해갖고는 이거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저는 둘 다 공이 이렇게 개혁이 제대로 돼야 되고 정말 한쪽이 무너져도 또 안 된다. 이것은 서로 막 혁신의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네. 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번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대대적인 전 혁신을 하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돈봉투 민주당에서 지금 터진 악재인데요. 대형 악재로 이렇게 또 발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민주당한테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이 사태를 진화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광훈 목사하고 헤어진답니까? 헤어질 결심을 한답니까? 왜 못한답니까? 저는 사실은 정광훈 목사건이 그렇게 저 전대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는 해도 그렇게 비중 있게 지도부가 생각할까 이랬는데 이번에 홍준표 시장을 그 해촉하는 상임고문에서 해촉하는 걸 보고 네.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정광훈 목사가 진짜 영향력이 있네. 그렇게 세요. 홍준표 시장보다 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네.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 해촉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볼 때는 정광훈 목사가 더 세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상관없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국면에 들어갔다. 이 문제는.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정광훈 목사를 취재해 왔는데요. 아주 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사실 정광훈 목사가 당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에. 네. 그럼 뭐예요 도대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정확히 뭐예요? 당원을 많이 데리고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도 국민의힘 당원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현주 의원님의 말보다도 지금 정광훈 씨 말이 훨씬 더 세다고 좀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선거를 치르면서 정광훈 씨의 덕을 많이 보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관계를 끊으려고 하니 본인이 현실적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지금 안 주고 나를 이렇게 버리겠다는 뜻이야? 나 가만 안 있겠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공천권을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은 솔직히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하시는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 당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공천권 폐지, 이게 당 수뇌부가 공천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한다. 이거 당원들한테 다 줘야 된다. 당원 그러니까, 배가 운동한다. 이건 또 본인이 맞는 그런 말인데 말을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아니 말은 맞는데 말은 지금 본인이 그런 거 가지고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제 말. 이거 좀 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아니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태극기 집회에 이제 상당한 어떤 후원인 내지는 이제 그런 것들 주도하면서 이제 당에 대한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초반에만 해도 사실은 이제 보수 정당이라는 게 기독교 성향의 보수 성향의 지지층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개신교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때는 한국 기독교
뭐 한계총인가요? 거기에 회장도 하셨어요. 하셨죠.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됐지만 회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뭔가 그런 어떤 일환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점점 가다가 어떻게 됐냐면 전당대회를 거칠 때마다 전당대회에 이제 그 당원을 이제 당원 중심으로 가잖아요. 또 그 전에도 어쨌든 70%나 됐으니까 이 전당대회 때 당원이 특히 조직화되어 있는 당원 세력이 어느 한쪽으로 오다를 내면 쫙 이렇게 만약에 표를 찍는다 이러면 엄청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10만 명이다 뭐 몇만 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전당대회 때 막상 당원이 뭐 80만 명이다 뭐 100만 명이다 30만 명이다 얘기는 해도 실제 표를 찍는 사람들은 사실은 한 3, 4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한 10만 명만 돼도 거의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사실은 그렇죠. 좌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당락을. 이번 전당대회 말고 그 전에 네. 그 전 선거에서는 더 큰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원이 작았으니까 그렇죠. 더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제는 전당대회 나가는 분들도 이분한테 이제 어느 정도는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요즘에 이제 김재원 최고라든가 네. 또 김기현 대표라든가 하는 홍준표 행동들을 시장도 보면 전에 당권 경쟁 나갔을 때 가서 네. 안수 기도 받고 다 했어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수많은 이제 목사님들 계시고 또 영향력 있는 어른들 원로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일환으로 간 건지 아니면 실제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한 건지는 모르나 어쨌든 상당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확인이 된 거예요, 그거는? 뭐가요? 이분이 정말로 물론 뭐 제가 들었어요. 그 당원 신청할 때 뭐 정광훈 때문에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내가 듣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뭐 10만 명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확인이 제가 볼 되는 때는 거예요? 숫자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도는 얘기는 10만 명이다, 뭐 또는 적게는 3만 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만 뭔가 하여튼 수만 명 단위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신이 영향을 미치는 뭐 그 신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그 애국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2000년대 초에 사람들이 대형 보는 거죠. 교회 보수 기독교회 고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목사들의 수건 사업이 기독교의 정치 세력화였습니다. 그래서 기독당도 창당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때 그 앞에서 실무를 책임졌던 사람이 정광훈 목사였어요. 기독당 맞아요. 근데 그 기독당이 원내 진입을 못하면서 보수당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때 2000년대 초반부터 저보다 더 계속해서 잘하시는. 제가 또 네. 취재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쪽은 제가 열심히 네. 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기로 했는데 정광훈 목사는 교회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당원 가입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맞아요. 당원 당원들을 가입 가지고 운동했었어요. 있었고 그리고 또 선거 때마다 어떤 사람을 후원해야 된다 하면서 직접 사람과 돈을 보내면서 선거 운동을 이렇게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진님께서 국민의힘 서열 1위 정광훈과 극우 세력인 듯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정광훈 목사는 서열 1위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러게요. 네. 정광훈 목사와 헤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튼 정광훈 목사는 헤어지려고 했는데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목사님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당원 가입 운동으로 자 당원의 정당으로 만들자 이런 제가 얘기를 볼 합니다. 때는 이게 이제 조금 더 실제보다 조금 과장됐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보기에 이렇게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그죠? 수도 있죠. 네, 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렇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네, 극성 지지층이 실제보다 훨씬 더 극성 뭐라고 해야 되죠? 강성으로 그러니까 강성으로 나오니까 이게 훨씬 더 과장되게 보일 수도 있죠. 유튜브 안에 머물고 있는 극성 지지자들의 모임인 줄 알았는데 당권 근데 어쨌든, 경쟁할 때 최고위원 투표할 때 이번에 김재현 보니까 최고 가서 인사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수석이 이번에 됐죠, 보니까 그래서. 조금 영향력이 실제로 근데 제도권에도 이제 미치기 어쨌든 시작했죠. 국민의힘은 이번에 좀 이 기회를 삼아서 오히려 끊어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요. 저는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과의 그 결별 쉽지 않을 거다. 여기에 그렇죠. 제가 근데 뭐 사실은 별로 신경 안 쓰면 될 텐데.
그죠? 네. 네. 가가지고 자꾸 선거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네, 같아요. 정광훈 이제 씨는 오히려 가서 선거운동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본인이 끊어내어질까봐 걱정할 것 같아요. 이 또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싸움이 오래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이 한동훈 법무장관 자녀 낙방운동 벌이고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했던 말하고 또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수사하는 그 방식이나 기준하고 솔직히 우리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뭐 특별히 미워하고 뭐 누구를 싫어하고 이런 종류의 문제로 따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학생을 대학교 보내고 어떤 진로를 잡아주는 초창기 단계에 이렇게 들어간 이 상황에서 이게 되게 공정성의 문제랑 계속 연결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가지고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는 입시에 쓰려고 이런 스펙을 만든 게 아니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그러면 입시에 썼는지 안 썼는지 한번 물어보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장관이 떳떳하고 실질적으로 이 자녀가 들어간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걸 오히려 공개해서 봐라 내가 저번에 말한 것이 맞다. 난 공정하다. 이걸 보여주는 것도 좋죠. 굉장히 피곤하긴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좀 있어 보여요. 어쨌든 그 전에 조국 사태도 네, 네. 있었고요. 또 그 전에 또 다른 분들도 이런 유사한 상황들에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셨는데 다만 이제 저는 이게 뭐 여야를 떠나서 이게 정도를 좀 지키면서 사람들이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네,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문제를 자식의 학적부, 생활기록부까지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얘기에 연장선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구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변호사님. 자, 김건희 여사가 보폭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이 의전비서관, 김승희 의전비서관 임명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대외 활동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전비서관이 갑자기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갑자기 잘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왜 잘렸냐 말이 많았잖아요. 블랙핑크 그죠? 얘기도 나오고 뭐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다들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 후임에 누가 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 김승희 의전 비서관실의 그 행정관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얘기 나왔을 때 아마 그 잘렸던 그 의전 비서관 그 이름 뭐죠? 제가 김일범. 네, 김일범 그분하고 갈등설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죠? 그 이미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갈등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외교라인의 그 김일범 비서관은 네. 이제 쫓겨나고 결국에는 어떤 후광이 있는 분이 밀어낸 모양이 돼버렸죠 지금 그죠? 네. 밀어나고 그 자리를 꿰찬 모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대통령실의 다른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어떤 인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고요.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설사 이 사람 아무리 좀 잘 봐주고 싶다 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하지? 근데 보세요. 사실 이 김일범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양력이 33회 외무고시 합격. 외무부 외교 공무원 출신입니다. 네네.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서기관 행정관, 또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행정관, 외교부 지역공공 외교 담당관, 외교부 북미 이과장. 다 이 외교부 관련된 특히 외교부 이제 미국과 라인이죠. 관련된 네. 아주 정통파라는 네. 거예요. 근데 정통 이분을 라인이고. 밀어내고 김승희라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김승희 씨에 대해서 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고려대 최고위가 좀 같이 다녔다는 거 하고 무슨 기획 전시하는 회사를 운영했었다. 이 정도가 지금 알려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의 의전 비서로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사실 물어보게 되면 김승희 씨보다는 이 김일범 씨를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 후임으로 넣을 거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납득이 가고 인정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사실은 이분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다툼이 있어서 알력이 있었고 그래서 한 사람이 나가게 됐을 때 그 다툼이 있었던 상대를 그 자리에 밀어넣진 않아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 네. 왜냐하면 이런 전례를 남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요. 분위기 굉장히 험악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면 실세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실세구나. 저 사람한테 찍히면 쫓겨나는구나. 이런 식의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박히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고 권력이 사유화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대통령실 내 홍보수석실에서도 그렇고요. 대변인실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의전비서관실에도 나옵니다.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은 자진 사퇴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얘기는 뭐 자진 사퇴했다고 얘기합니다. 잘렸다고 세간에서는 이렇게 평가하지만 본인은 네. 자진 사퇴했다니까 자진 좀 사퇴. 지켜보는데 네. 밀려서 자진 사퇴. 김승희 비서관은 엄청 잘하셔야 돼요.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전 정권에서 탁현민 의전비서관 했지 않느냐. 그다음에 김종천 의전비서관 했지 않느냐. 비외교관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탁현민이 보여준 능력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승희 의전비서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켜봐야 되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그 여사님 사진을 이런 사진을 쓸까요? 왜 이거는 또 뭘까요? 이거 고도의 안티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조금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개인적으로 예뻐 보이는 사진 이런 거를 좀 선호하시는 게 아닌가. 전체적인 맥락이나 큰 그림을 그려서 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게 다 그럴 리가요. 오케이가 돼야지 나가는 걸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네, 근데 그 오케이를 누가 해주겠어요? 아니 근데 그것까지 아니 그런데 이거 그 사진 오케이를 그 영부인한테서도 받아야 되나요? 노영희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이거